안녕하세요. 마철학과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몸편의 5번째 책, 내 몸속의 우주, 질병부터 성격까지 좌우하는 미생물의 힘을 소개합니다. 롬나이트 브랜던 블러 지음, 문학동네에서 2016년 편했습니다. 출산부터 식단까지 생활 곳곳에서 마주하는 미생물 상식. 내 몸속의 우주는 지금껏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흥미로운 미생물 상식을 전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출산 당시의 분만 형태 등도 우리 몸속 미생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그중 하나이다. 제왕절개를 할 경우 자연 분만 상황에서도 산도를 통해 태아가 지니는 미생물 대신 성인의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또한 마찬가지다.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기는 미국인과 유럽인의 장에는 박테로이드가, 곡류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남미인과 아프리카인의 장에는 프레보텔라균이 서식하고 있다. 식습관에 따라 우리 몸의 미생물 생태계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미생물총 유전자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생물 연구를 통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마우스의 미생물을 정상 체중의 마우스에 이식했더니 곧 체중 증가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정상 체중의 마우스에게서 분리한 세균을 비만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노출시키면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미생물 집단 설계가 가능했다. 즉 인간의 경우에도 직접 더 우수한 미생물총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미생물 실험의 최종 목표는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일 테다. 이미 프리바이오틱스 등을 통해 좋은 세균을 몸속에 공급해 건강을 증진하려는 이들이 많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변 이식이라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실현될 예정이다. 건강한 이의 대변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환자의 몸속에 주입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항생제의 남용을 경계하며 내성을 지닌 세균이 살아남아 훨씬 강력한 후손인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내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의학 발전에 공을 세운 약이지만 쓰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생물들이 수행하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항생제는 백신에 비해 훨씬 효과가 덜한데도 누가 항생제를 거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생제는 백신에 비해 훨씬 효과가 덜한데도 누가 항생제를 거부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생제는 남용과 오용 때문에 내성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마틴 블레이어가 저서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해야 하는가? Missing Microbes라는 책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병원에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70% 이상이 그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에 한 가지 이상의 내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 체내에서 수많은 미생물을 손상시키고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미생물학적 유산을 고갈시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 항생제는 독이다. 인간보다 세균에 더 독성이 강할 뿐이다. 때때로 항생제는 세포벽 또는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마치 쌀자루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세균을 사멸시킨다. 또한 착한 세균과 나쁜 세균을 무차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세균이 약물보다 더 똑똑해지는 사태도 걱정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전에 항생제를 접해본 세균 중에 다른 항생제에도 내성을 갖게 되는 녀석들이 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우리가 만들어냈다기보다 이미 자연에 존재하던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 항생제로 사용되는 많은 물질이 알고 보면 자연적으로 미생물, 특히 토양 미생물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이다. 세균들은 이런 물질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미생물이 원래부터 낮은 수준의 내성을 지닌다. 그러나 항생제에 항상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없애버리려고 무진 애를 쓰는 위험한 세균들은 물론 모든 세균이 높은 수준의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만이 아니다. 항생제로 치료한 가축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결국 인체 내에 사는 미생물도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50년대부터 축산업자들은 가축에게 저용량, 심지어 치료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항생제를 투여해도 체중이 빨리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에서는 오로지 고기를 키워 값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축들에게 저용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 항생제 저항성 면에서는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고용량의 항생제가 거의 모든 세균을 사멸시키는 반면 저용량의 항생제는 세균의 내성만 키운다. 이러한 내성균이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물리치기 어렵다. 내성균은 축산업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다 결국 동물종을 뛰어넘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 2006년 유럽연합에서 가축을 살찌울 목적으로 저용량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저용량 항생제를 썼을 때 가축들이 살찐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식수를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미량의 항생제가 검출된다. 나는 항생제가 유아의 미생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걱정이 된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신생아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장내 세균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유익한 미생물 중 어린이의 면역계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피도바게리움의 정상 집락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주 어린 시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미생물 노출에 의한 유익한 효과가 줄어들면서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경우 유일한 치료 방법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항생제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는 종종 사용 즉시 환자 상태가 좋아진다는 점이다. 세균 감염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빨리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세균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런 세균을 겨냥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안감에 쫓긴 환자 또는 부모들의 요구와 위약 효과 등이 더해져 항생제는 실제로 필요한 경우보다 훨씬 자주 처방된다. 항생제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점점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 사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아목시실린이나 시프로플록사신 등 한꺼번에 다양한 세균을 표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항생제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미생물총 유전자 전체에 손상을 입힌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다. 다양한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검사 기법은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꼭 필요하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한다. 항생제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약의 혜택을 보다 오래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생물총 유전자도 보다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몸속의 미생물 세포수가 인간 세포수를 압도한다는 사실부터 미생물 유전자 수는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우리 인간 유전자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까지가 불과 몇 년 사이였다. 그리고 미생물을 이해함으로써 지금까지 머지않아 수수께끼의 영역이었던 건강과 질병에 관한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2, 3년 사이에는 개인이 자신의 특징을 미생물 지도 위에 표시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큼 검사 비용도 저렴해졌다. 바야흐로 면봉으로 스치기만 해도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짜릿한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네, 우리 몸속의 우주, 질병부터 성격까지 좌우하는 미생물의 힘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몸은 어떻게 미생물과 공존해 왔는지, 내 몸 안에 어떤 미생물의 생태계로 건강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몸, 맘, 맛, 멋, 암,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